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승무패 23회차 승무패 1등 되기 프로젝트 용환토픽의 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J리그 23회차 J리그 세 번째 영상이죠. 네, 두 번째 영상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꼭 그 보신 분들 댓글 남겨주신 분들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영상도 좀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꼭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댓글도 좀 보신 분들에 한해서 좀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 그리고 제가 참 좀 늦은 시간에 이제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하죠? 이렇게 모자도 좀 쓰고, 예, 안경을 또 위에다 놓고 오는 바람에 좀 잘 안 보이는데, 예, 원래 제가 좀 안경을 안 썼거든요. 안경 쓰기 시작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안경을 써버릇하니까 또 쓰게 되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놓고 오는 바람에 지금 그냥 한데 어떻게 좀 괜찮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지금 아직 안 만진 상태여가지고 머리가 이런데, 네, 이거 불을 꺼볼까? 네, 이렇거든요. 쓸까요, 그냥? 네, 뭐 쓰는 게 좀 낫겠죠? 네, 좀 덜 흉하니까. 자, 그래서 승무패 지금 J리그 세 번째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승무패 8번 경기죠. 쇼난 벨마레하고 세레소 오사카 경기입니다. 오늘 이제 이제 새벽이니까 어제죠. 토토질님하고 그 다음에 아빠님하고 그 다음에 홍삼님이 다 라이브를 하셨는데 저는 라이브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왜냐? 아직 10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 1000명이 안 돼서 아직 라이브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 꼭 눌러주시고 1000명이 되게 되면 저도 이제 라이브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요 경기가 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승무패 투표율에 비해서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쇼난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뭐 우선은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이게 이 철이라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데 보시는데 좀 불편하지 않으실지 잘 모르겠네요. 네, 끌까? 끄면 좀 너무 이렇게 좀 얼굴이 안 보이니까 좀 저기 하지 않나요? 괜찮나? 킬까요, 그냥? 뭐 중간에 한번 꺼보기도 하고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난 그 5승 2무 9패 18득 24실점이고요. 세레소 오사카는 7승 2무 7패 14득 11실점입니다. 쇼난 벨마레는 지금 리그 15위고요. 그 다음에 세레소 오사카가 리그 9위. 네. 투표율은 쇼난이 이제 16%, 무승부 24%, 그 다음에 이제 세레소 오사카가 60%, 이렇게 되고 있고, 최근 5경기는 쇼난은 이제 1승 4패, 그래서 지금 4연패 중이고요. 5득 11실점, 세레소 오사카가 3승 2패, 그래서 4득 3실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쇼난의 홈 경기 성적은 지금 이제 8게임을 치른 시점에 2승 2무 4패. 그 다음에 이제 세레소 오사카가 원정 경기에서 3승 1무 4패.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투표율에서 세레소 오사카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간 거는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이름값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쇼난 벨마레 뭐 좀 J리그를 보신 분들도 조차도 이렇게 좀 생소한 팀이잖아요. 그리고 뭐 사간도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야마가 마스모토도 그렇고, 조금 좀 이름값이 좀 알려지지 않은 팀이다 보니까 좀 생소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보고요. 쇼난 벨마레는 지금 이제 조기재 감독이라는 제일동포 감독, 한국인이 이제 지금 감독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기재 감독은 수비수 출신이고요. 그리고 그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한 적은 없고, 이제 일본에서 다 선수 생활을 했고, 뭐 우라와라든가 이제 벨마레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선수 생활을 했고,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감독직을 맡고 있는데, 작년에 리그에서 쇼난 벨마레는 13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나름 나쁘지 않은 그런, 경기로 이제 시즌을 마감을 했다. 뭐, 이게 이제 현지의 평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2018년도에 리그컵에서 또 우승을 했어요. 쇼난 벨마레가. 그래서 나름 그래도 클럽에서 또 한 획을 또 그었고,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는 좀 좋은 모습을, 작년 시즌에는 좋은 모습을 나름 잘 보여주다가, 올 시즌이 이제 이번 주가 끝나면 J리그도 이제 전반기가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 다시 이제 1라운드에 붙었었던 팀과 홈 어웨이로 이렇게 좀 나뉘어서 또 이제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쇼난이 그 12라운드 때 그때는 이제 우라와 홈과 쇼난 원정에 이제 붙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나름 그래도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주는 그런 팀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12라운드 때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경기에서 2대 0으로 이제 우라와가 이제 그 리드를 하면서 전반전이 끝났는데 후반전에 내리 이 3골을 넣으면서 역전승을 나름 또 쇼난 벨마레가 하는 바람에 나름 또 그 게임이 끝나고 나서 일본에서도 좀 굉장히 좀 가장 극적인 역전승의 재밌는 경기였다라고 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쇼난이 뭐 이렇게 좀 이름값이 안 알려지고 그리고 이렇게 뭐 듣보잡 팀이라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만만히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못 보여주고 있는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세레스 오사카는 이제 그 직전에 그 이제 쇼난 같은 경우가 이제 간바 오사카하고 이제 경기를 했잖아요. 원정 경기에서 쇼난이 했었는데 이제 이게 이번에 이제 세레스 오사카 더비는 아니지만 아무튼 직전 경기 간바 이번에 이제 세레소거든요. 그 쇼난이 이제 직전 경기에서 간바를 잡았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냐면 간바가 계속 폼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후반에 이제 후반 추가 시간 때 골을 주면서 이 경기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제 홈에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경기를 할 텐데 과연 여기서 이제 쇼난이 4연패에서 이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세레소를 상대로 근데 간바 오사카하고 세레소 오사카하고 이렇게 경기를 보면 뭐 비록 오사카 더비에서는 간바가 이기긴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이 분위기라던가 흐름을 보면은 세레소 오사카가 좀 더 낫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부터 우선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경기에서 세레소 오사카를 쇼난 벨마레가 세레소 오사카를 쉽게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좀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너무 제가 이제 제 생각대로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것보다는 그 세레소 오사카는 이제 쇼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세레소 오사카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에 이제 주빌로 이와타와 이제 홈 경기에서 2대 0으로 이제 승리를 했어요. 뭐 사실 뭐 이 경기가 뭐 이렇게 대단한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주빌로 이와타가 워낙에 지금 별로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주빌로 이와타는 2부 리그로 강등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성적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이와타 경기를 또 할 텐데 이제 이번 가와사키하고 이제 또 홈 경기잖아요. 이 주빌로 이와타가. 그래서 할 텐데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야마가나 사간도스보다도 더 안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 어찌됐든 그래서 뭐 세레소 오사카가 주빌로 이와타를 이긴 부분에 대해서 뭐 큰 의의를 둘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왜 이제 이거를 이 두 팀 간의 지금 맞대결 전적을 보면 6승 2무 8패예요. 쇼난하고 세레소 오사카고. 그 쇼난 홈에서는 4승 1무 2패로 홈 쇼난이 조금 더 앞섭니다. 자, 근데 이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 이제 저는 세레소 오사카가 그래도 조금 이길 수 있을 것 같냐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뭐냐면 이제 데이터를 통계로 또 경기력도
파악을 하고 했는데, 쇼난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제 탄탄한 수비력을 좀 자랑했었던 팀이에요. 그리고 올 시즌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 용병들이 이렇게 좀 제대로 이렇게 그 실력 발휘를 못하고 있는 현재까지 실정입니다. 근데 그 대부분 이렇게 조금 네임밸류가 낮은 팀들은 이게 선수비, 항상 수비를 좀 먼저 가져가려고 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사간도스도 그렇고, 야마가도 그렇고, 그죠? 그런데 이 쇼나는 나름 그래도 작년 시즌에도 그렇고, 올 시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좀 나름 그 좀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가 거듭될수록 수비에서 조금씩 허점이 좀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쇼난 벨마레가 최근 몇 경기를 보면 후반전의 실점률이 굉장히 높아요. 예. 반면에 세레소 오사카 같은 경우는 전반전에는 어떻게 비등비등하게 이제 뭐 무승부를 하거나 하더라도 후반전에 이제 조금 이제 뒷심을 좀 많이 발휘해서 승리를 챙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조기재 감독이 수비수 출신이고 항상 이런 팀들의 특징이 이제 수비를 먼저 가져가고 거기에 이제 빠른 역습을 통한 어떤 승부를 낸다거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이제 조금씩 빌드업을 하면서 이제 뭐 측면 크로스를 이용한 어떤 그 전술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세트피스를 통한 어떤 득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조금 보여줘야 되는 조직력 승부를 아무튼 해야 되는데 사실 세레소 오사카도 어떻게 조금 개인기량이 출중한 스타 플레이어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이 양쪽 팀들의 조직력은 그래도 세레소 오사카가 벨마레보다 낫다라는 부분이고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최근에 몇 경기의 흐름 자체가 쇼난 벨마레는 홈 원정할 거 없이 조금 후반전에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세레소 오사카 같은 경우는 아주 뭐 대단한 이 상대를 압도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후반전에 이렇게 좀 끈끈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질 경기를 무승부로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득점 없이 비겼었던 경기를 좀 뭐 이렇게 그 승리로 가져가는 이런 경기력을 좀 보여주는 걸로 봐서는 비록 지금 쇼난 벨마레가 4연패 중이기는 하지만 5연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이변이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이변이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득표율로 봤을 때 세레소 오사카 쪽으로 좀 많이 몰린 경기다 보니까 이변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래도 투표율대로 뭐 무승부가 나지 않을까. 예. 왜냐면은 쇼난도 그래도 사실 뭐 득점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득점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5승 2무 9패에서 18득점 24실점이면 그런데 최근에 좀 득점이 안 터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오사카도 사실은 득점력이 막 이렇게 터지는 편은 아닌데 실점률이 적잖아요. 오사카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수비력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원정 경기이기는 하지만 세레소 오사카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보는 거고요. 쇼난 벨마레가 오히려 자랑하는 수비력은 조금 갈수록 좀 얕아지는 그런 분위기고 경기가 거듭될수록 이 공수의 간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서 수비가 이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예. 그리고 상대 역습에 오히려 조금 많이 이제 자동문이 돼버리는 이런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점으로 봤을 때 추측하건대 예상하건대 쇼난 벨마레가 세레소 오사카를 홈에서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또 추측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그 좀 뎁스가 얕은 팀들 또 이렇게 1, 2부를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팀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어느 나라 리그를 불문하고 요런 팀들의 이제 특징이 연패에서 빨리 벗어나오질 못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프로기 때문에 사실 연패라는 게 이렇게 많이 나오기가 사실 힘들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 뭐 K리그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인천이라던가 제주, 경남 이런 팀들이 지금 계속 이제 라운드별로 거듭될수록 연패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각각의 어떤 팀들의 어떤 특정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냥 봤을 때 그런 뎁스가 약한 팀들은 좀 강한 팀들 같은 경우는
연패를 어떻게든 빨리 중간에 끊고 다시 제 포지션으로 돌아와서 좀 거기서 또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뭐 요렇게 좀 하는 반면에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런 팀들, 그런 팀들 같은 경우는 연패에서 좀 많이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거기서 더 심하면 그냥 거기서 바로 이제 주저앉아 버리는 뭐 요런 요런 시즌의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쇼남벨말에는 좀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냥 또 하부리그로 또 내려갈 수도 있는 이런 위기의 지금 현재 실정이라고 봅니다. 뭐 그리고 쇼남 벨마레는 2부 리그에 아주 오랫동안 몇 시즌 동안 계속 머물러 있진 않았지만 뭐 야마가처럼 그러진 않았지만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했었던 뭐 이런 그런 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쇼난이 어찌됐던 이번에 이제 그 4연패 중인데 잘해봐야 무승부지 않을까. 제가 볼 때 세레소를 역전해서 뭐 이기거나 아니면 초반부터 어떻게 좀 압도적으로 경기력을 끌고 가서 좀 초반부터 세레소 오사카를 이제 굴복시키는 이런 경기력은 별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오사카의 손을 좀 들어주고 싶고요. 오사카가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좀 뭐 이렇게 그 뭐 그렇게 좋은 성적도 아니지만 나쁘지도 않거든요. 사실 8게임 원정 경기 하면서 3승 1무 4패 하면서 뭐 6득점 7실점 한다고 치면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뭐 그래도 쇼난 정도는 오사카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잡고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세레소 오사카의 승을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두 번째 경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주빌로 이와타와 가와사키의 경기입니다. 자, 리그 17위와 리그 2위의 대결이고요. 좀 너무 눈부시나? 좀 꺼볼까요? 요거 한번 이번엔 좀 꺼서 한번 해볼게요. 주빌로 이와타는 16경기 지금 3승 5무 8패고요. 가와사키 같은 경우는 7승 7무 1패입니다. 그래서 주빌로 이와타 11득점 18실점, 그 다음에 가와사키가 22득점 10실점입니다. 최근 5경기는 그 주빌로 이와타가 1승 2무 2패, 그 다음에 가와사키가 2승 3무, 패는 없고요. 이와타가 3득 7실점, 그 다음에 가와사키가 8득 3실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 경기를 조금 아무래도 이제 아까 경기에 이제 세레소 오사카의 승을 많이 보시다시피 요 경기도 이제 가와사키를 조금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모자 쓰니까 머리 아프네. 네. 벗고 할까요? 벗으면 좀 너무 좀 그런데. 네. 잘 안 보여. 아무튼 모자 쓰는 게 낫겠죠. 좀 답답해서. 자, 아무튼 계속 하겠습니다. 많이들 가와사키를 보시는 것들이 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근데 조금 더 하고 말씀을 드릴까요? 이와타 홈 경기 성적 말씀드릴게요. 1승 4무 3패 8득점 9실점. 가와사키 원정 경기 성적은 지금 리그에서 1위입니다. 5연승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에는 5승 1무 12득점 3실점. 그리고 이제 두 팀의 맞대결은 총 전적에서는 9승 3무 13패로 가와사키가 앞서 있고, 이와타 홈에서는 4승 2무 7패. 그래서 역시나 가와사키가 좀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와사키 같은 경우는 특이점이 이제 4라운드 홈에서 간바 오사카한테 이제 1대0으로 진 후에 그 이후로부터는 패가 없어요. 예, 극강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무승부가 없진 않습니다. 가와사키가 이렇게 보면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이제 3연속 무승부를 했다가 그 이후로는 무승부가 계속 없다가 지난 이제 14라운드, 15라운드 이제 연속해서 지금 두 경기 연속 지금 무승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뭐를 말씀드려야 되지? 자, 우선은 이제 어디까지나 아무튼 이 데이터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조금씩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리그에서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홈이 강한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원정 경기력이 강한 팀이 있잖아요. 홈에서 강한 팀은 뭐, 이전에 이제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요코하마라던가, 이제 FC 도쿄라던가, 가시마, 그 다음에 센다이, 뭐, 이런 팀들이 홈에서 극강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정 경기에서도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성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팀들이 뭐, 시미즈라던가, 삿포로, 이런 팀들이 있는데, 뭐, 히로시마도 뭐, 아주 나쁘진 않는, 뭐, 이런 정도의 실력 보여주고 있고, 가와사키가 이제 우라와 이제 이 다음 경기와 할 때 이제 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원정 경기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런 팀의 또 가와사키임에도 불구하고 가와사키가 의외로 또 홈에서는 또 그렇게 별로 좋은 성적이 안 나와요. 9경기를 했는데 2승 6무 1패입니다. 네. 10득점 7실점. 네. 그래서 가와사키도 어떻게 보면은 또 원정 성적이 거의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홈에서도 얼추 비슷한 성적을 보여줄 것 같지만 또 홈에서는 뭐 6번의 무승부가 있기는 했어도 어찌됐든 원정 성적만큼은 아니다. 뭐 요게 좀 약간 좀 의외의 지금 성적이고 그러나 어찌됐든 자꾸 어찌됐든이란 말을 자꾸 하게 되네. 그러나 지금 뭐 이 주빌로 이와타고의 이 그 성적에 있어서는 저는 쉽게 가와사키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당연하다라는 그런 경기를 제가 조금 변수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번에 J리그 말씀드리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FC 도쿄를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히로시마를 말씀을 드리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스모토 그러니까 야마가 1번 경기 같은 경우도 간바 쪽을 그래도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뭐 무승부라던가 뭐 아니면은 사간도스 시미즈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미즈가 뭘로 봐도 시미즈가 좀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사간도스 승무 말씀드리고 했잖아요. 뭐 저도 사실 이렇게 경기를 보면서 제 스스로가 너무 좀 그 역배 쪽을 조금 이렇게 변수를 너무 포커스를 보면서 경기를 지켜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결과는 모르죠. 결과는 모르는데 모두 다 보는 이 경기를 당연하게 볼 수도 있지만 변수가 일어나게 되면 쓰나미의 결과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한 팀이 무조건 지금 흐름이 좋고 경기력이 좋다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를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경기도 제가 볼 때는 어쩌면 좀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 경기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가와사키가 지금 전통적으로 보면 가와사키는 수비가 굉장히 좀 탄탄한 그 팀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번 시즌에 이렇게 쭉 보면 공격에 좀 치중을 많이 두는 팀들에게 또 굉장히 강했어요. 가와사키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시미즈라던가 센다이라던가 이제 우당탕탕하는 그런 그 팀들 있잖아요. 뭐 고베라던가 이런 팀들한테 물론 하위권 팀들이긴 하지만 이렇게 좀 공격을 이렇게 좀 전후반할 거 없이 좀 치중하는 그런 팀들한테는 가와사키가 거의 다 이겼습니다. 예. 수비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계속 공격하는 그 상대의 흐름을 뺏어서 이제 그 카운터를 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비가 이제 상대방의 공격 흐름만 잘 차단해도 나의 공격이 또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가와사키가 굉장히 잘 살린 거죠. 그런 반면에 가와사키 같은 경우가 나고야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우라와 그 다음에 삿포로 이런 경기, 이런 팀들, 뭐, 가시마, 그 다음에 이제, 세레스 오사카, 이런 팀들하고는 지진 않았지만 다 무승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주빌로 이와타가 지금 이제 홈에서 17이거든요, 꼴찌. 네, 홈 경기에서는 지금 주빌로가,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주빌로 이와타가 지금 홈 경기 성적이 1승 4무 3패예요. 8득점 9실점.
득실차로 보면은 크게 뭐 이상이 없을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홈에서 하는 경기치고 그렇게 좋은 모습은 못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원정 이번에 상대해야 되는 이와타 입장에서 이번에 상대해야 되는 팀은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원정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와사키라는 점에 있어서는 주빌로 이와타에는 상당히 좀 부담되는 그런 경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 경기가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어떤 이 팀들 간의 스타일 때문이에요. 예. 아니, 가와사키가 지금 이제 리그 2위인데다가 그 다음에 뭐 원정 경기력이 그렇게 좋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가와사키가 이번에 꼭 이긴다라는 어떤 뭐 절대적인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게 조금 유의를 해야 되는 경기라고 보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빌로 이와타는 이렇게 우당탕탕 하면서 이제 막 공격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간바에서 이렇게 유일하게 이제 가와사키가 패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와타가 간바랑 어떤 그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냐? 제가 볼 때는 아주 비슷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그렇게 또 다르지도 않더라고 보거든요. 간바 오사카도 좀 약간 이런, 그러니까 좀 크게 보면은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주빌로도 꽤나 조금 공격적일 땐 공격적으로 하다가 어찌됐든 또 수비를 조금 먼저 좀 하면서 조금 이제 역카운트로 조금 많이 이렇게 좀 경기를 뒤집으려고 좀 용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색깔로 따지자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주빌로 이와타는 우라와나 사포로와 비슷한 이런 그 팀의 색깔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스쿼드가 참 문제기는 해요. 주빌로 이와타는 그렇기는 한데,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넷밀류가 있는 선수가 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주빌로 이와타가 게르선 로드리게스라는 선수, 이 룩셈부르크 선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룩셈부르크 출신 선수인데, 그나마 이제 이번에도 저는 게르손 로드리게스가 어찌됐든 좀 해줘야 되는 경기다. 근데 계속 못 해주고 있어요. 유로 예선에서도 골을 넣기도 했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는 또 한 경기에 멀티골도 넣기도 한 이런 선수가 지금 갔다 와서도 지금 아직 그 리그에서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아달톤 선수가 이제 3골로, 이 선수도 이제 브라질 선수인데, 멀티 득점을 하고 있고, 그나마 조금 이 게르손 로드리게스에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것들은, 최근에 이제 지금 컵 경기와 리그전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컵 경기에서 사포로와 이제 컵 경기를 해서, 물론 사포로가 이기긴 했습니다. 1차, 2차전 전부 다 사포로가 이겼는데, 이때 게르손 로드리게스가 다 골은 넣었어요. 예. 그래서 그래도 공격수 골키터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최소한 제 몫은 하고 있는 선수가 게르손 로드리게스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거죠. 만약에 이제 주빌로 이와타가 가와사키한테 막 진짜 예상치 못하게 밀어붙여서 뭐 로드리게스가 골을 넣었어, 혹은 아달톤이 골을 넣었어.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됩니까? 주빌로도 문 잠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가와사키에서 막 이제 올라오겠죠. 그러다 보면은 막 뭐 템백 수비 막 하다 보면, 그러면 어쩌면은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다. 혹은 가와사키가 빠른 시간 내에, 혹은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 초쯤에 이제 득점을 하고 나서 잠그려고 할 때, 그때 진짜 와르르 이렇게 올라가서 뭐 이제 좀 요렇게 지금 이제 지금 보여주는 이 두 선수 중에 한 선수가 골을 넣는다거나 뭐 요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빌로 이와타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가와사키가 보여주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즌 팀들과 했었던 부분들 이렇게 보면, 그래도 이 가와사키가 제가 볼 때는 이길 가능성이 아주 높긴 하지만, 만약에 무승부가 난다라고 하면 좀 이렇게 쓰나미가 많이 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한 번쯤은 되새겨보고 꼬집어보고 이렇게 가와사키를 이제 가셔라, 뭐 저는 요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사실 가와사키가 유리한 건 맞죠. 어찌됐든 원정 경기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홈에서 하는 주빌로 이와타 같은 경우는 뭐 리그 17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극강의 모습과 극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경기팀이 만났는데 누가 봐도 열에 열은 다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 이길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저 역시도 너무 눈에 보이는 경기들은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변이 좀 나서 좀 제가 뒤통수를 맞는, 뭐 예를 들면 지난주에 이제 전북 경기 같은 뭐 이런 거 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좀 어떻게 보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라는 뜻에서 이제 그거를 한번 이제 풀이를 해봤던 거고. 자, 가와사키가 만약에 이게 이기지 못한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이기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까? 물론 이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그 환경적인 그런 변수, 뭐 갑자기 이렇게 나와야 될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이제 수중전 말씀하신 그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제 예상되는 수중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주심의 판정 이런 부분들, 뭐 PK 같은 건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퇴장 어떻게 예상합니까? 누가 퇴장을 당할지 어떻게 예상해요? 그런 부분들의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변수들을 다 제외한다고 치면, 그런 변수를 다 제외한다고 치면 어떤 변수가 있을까를 봤을 때 그래도 가와사키가 이렇게 이번 시즌 하면서 그 기존의 이와타와 같은 특징을 보여주는 팀들한테 몇몇 팀들은 무승부를 보여준 그런 경기를 봤을 때는 주빌로 이와타도 지금 이제 지금 뒤 볼 거 없습니다. 주빌로 이와타도 빨리 지금 이제 어떻게든 이겨서 승점을 쌓아가야 되거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즌이 끝나면은 J리그도 절반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든 주빌로 이와타는 제품을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어려워 보이기는 해요. 뭐 앞서 말씀드린 이 쇼난 벨마레도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얘네들도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홈에서 하는 경기고, 그래도 어찌됐던 가와사키에는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또 가와사키가 또 이 주빌로 이와타를 조금 약간 좀 하수로 해서 조금 얕보다가 또 당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마냥 그냥 이거는 가와사키야 하면서 이제 넘어가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다 해서 저는 이제 만약에 픽을 하나를 더 취할 것 같으시면은, 그리고 이제 독식을 노리시거나 하신다면 무승부도 바치시는 거를 저는 네, 추천합니다. 뭐 만약에 픽이 없어가지고 그냥 단통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러면 무조건 가와사키죠. 네, 그거를 뭐 단통으로 무조건 무승부를 또 한번 찍어 보세요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네. 자, 어찌됐든 그렇고요. 자, 이제 또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이타와 우라와 경기고요. 지금 오이타는 7승 5무 4패 19득점 14실점 하고 있고요. 리그에서 6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라와는 6승 3무 6패 13득점 19실점 리그 12위를 하고 있고요. 최근 5경기 오이타가 3무 2패, 뭐 별로 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우라와가 1승 1무 3패, 뭐 썩 좋지도 않습니다. 둘이 두 팀 다 똑같이 5득점. 근데 이제 오이타가 8실점, 이제 우라와가 11실점 하고 있고요. 오이타가 이번 시즌 홈 경기 성적을 보면 3승 2무 3패로 그래도 뭐 그렇게 지는 경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라와 원정은 8게임 했을 때 4승 3무 1패. 네. 오이타보다는 오히려 오이타 홈 경기보다는 우라와 원정 성적이 조금 더 낮습니다. 11득점 9실점. 오이타는 직전 경기에 이제 그 고베 원정에서 2대2로 무승부를 했죠. 그 다음에 우라와 같은 경우는 사간도스에서 이제 홈에서 이제 2대1로 승리를 했고요. 이 두 팀의 맞대결은 이제 99 시즌 이후로 오이타 기준으로 6승 4무 10패로 우라와 레즈가 조금 더 많은 승리를 좀 챙겼습니다. 그리고 오이타 홈에서는 5승 3무 3패. 뭐 나쁘지 않아요. 예, 오이타가 좀 더 이기는 경기를 좀 보여줬고, 그런데 리그에서 제가 요거 빼먹었네요. 요거 방금 전에 이제 맞대결 전적 이제 말씀드릴 때 컵 경기 포함인데, 리그에서 하는 경기는 이제 5승 3무 8패 요렇게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어찌됐든 사실 뭐 컵 경기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뭐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봅니다. 이 맞대결 전적 같은 경우는 최근 경기를 보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이타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이 홈이 도움 경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우천시에도 이 두 팀이 경기를 하는데 크게 지장은 안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오이타 승을 조금 많이들 보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뭐 투표율도 말씀드렸지만 48%, 50%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정도 되면은 요 투표율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라와가 최근에 이제 그 울산 원정 경기에 와서 이제 경기를 한번 에너지를 확 쏟고 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이타가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오이타 홈에서 하는 그 경기에서는 오이타가 지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글쎄요. 자꾸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그런데, 자, 사실 저는 기대되는 거는 사실 오이타가 더 기대되기는 합니다. 우라와보다. 우라와가 지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정 경기력이 좋은 팀들 중에 2위예요. 가와사키가 1위고 이제 이 우라와 레즈가 2위입니다. 근데 우라와 레즈는 홈 경기가 또 리그 18위예요. 꼴찌예요. 제일 안 좋은 그 홈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뭐 어찌됐든 이번 경기 또 이제 원정이잖아요. 지난 경기에 그 홈 꼴찌임에도 불구하고 사간도스를 잡아내서 분위기를 좀 좋게 가져갔고, 그 다음에 그 챔스, 그러니까 그 ACL 챔피언스 리그 울산 원정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라와 레즈가 그 그간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리나라 팀을 만나면 우리나라 원정에 와서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우라와 레즈는 거의 다 졌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또 울산 현대 같은 경우도 이거 챔스 얘기 잠깐만 하고 갈게요. 그 울산 같은 경우도 일본 원정에서 이긴 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라와 레즈의 이제 그 1차전은 울산이 가서 2대1로 이기고 이번에 2차전을 한 거잖아요. 프로토를 하시는 분들이건 아니건 간에 이번 그 챔스 2차전을 예상을 하셨던 대부분의 이제 그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울산이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3대 0으로 아주 대패를 당했죠. 개망신 당한 거예요. 울산현대는. 김도훈 감독은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 욕 먹을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울산현대가 이제 K리그 제가 이제 내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FC 서울하고 이제 원정 경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울산현대 이번에 우라와 레즈한테 진 거는 다음 이제 이번에 FC 서울하고 경기를 할 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북현대도 사실 상하이한테 이제 지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근데 전북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크게 이렇게 조금 뭐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포항하고 하는 그 원정 경기가.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K리그 할 때 좀 별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챔스 얘기만 조금만 더 하면 김동훈 감독이 2차전 할 때 대부분의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그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디어에다가 기자회견을 할 때. 근데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내내 수비만 하는 걸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울산은 좀 당해도 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1차전에 저기 울산이 우라와 홈에서 가서 했었을 때도 유효 슈팅이 3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유효 슈팅 3개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그 유효 슈팅 중에 2개가 골이 난 겁니다. 거의 이 전반전 할 때부터 아주 그냥 라인을 막 내려가지고 어떻게든 좀 그냥 우선 수비부터 하겠다. 근데 그건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상대의 진을 빼놓는 거지. 그리고 전반전에는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를 이제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에 가서 또 이길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전에 최대한 수비에 좀 집중을 하면서 상대 공격이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올지에 대해서 우선 한번 이제 그 테스트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실점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한해서 최대한 실점을 하지 않는다라는 조건 안에서 후반에 승부를 보겠다라는 거에 대한 이 김도훈 감독이 나름 그래도 전략은 1차전에 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2차전에서는 좀 다르게 가져갔었어야지. 왜냐면 1차전에 보여준 우라와는 그게 전부였거든요.
1차전에서 그 전부를 보여줬고, 사실 2차전에 가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 라인을 끌어올린 거 외에는 우라와는 별로 보여준 게 없습니다. 예. 우라와 레이저 같은 경우는 뭐 고로키 신조, 그 다음에 그 선수 누구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예, 그건 좀 이따 이제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그 우라와가 이제 그 원정에서 성적을 리그전에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어찌됐던 사실 이기고 간 거잖아요. 울산을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가는 거기 때문에, 또 아까도 이제 가와사키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정 경기에서 성적이 나쁘지가 않고 오히려 좋고, 그리고 이제 오이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최근 5경기를 보면 또 폼이 좀 떨어진 상태고, 이러니까 사실 이 투표율이 오히려 그 원정 경기를 갔다 온 우라와한테 체력적인 부담이라던가, 아니면은 홈에서 보여주는 오이타가 지금 홈 경기 성적이 별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투표율이 좀 더 간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기는 방금 얘기했었던 부분이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거 우라와가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꾸 이렇게 조금 쉽게 이렇게 풀이를 하지 않고, 자꾸 뭔가 이제 일어날 수 있을 듯한 이런 변수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헷갈리는 경기를 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 또한 이제 조금 뭐 단통을 드리자면, 저는 우라와가 좀 잡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좀 파격적으로. 네. 투픽을 하자고 하면 당연히 이제 오이타 승을 잡아야 되겠고요. 네.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직전의 경기에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가는 거는 당연합니다. 근데 우라와 레이즈가 3대0으로 이겼잖아요. 그 뭐 1대1로 가서 전북 현대처럼 막 이렇게 1대1로 가서 승부차기까지 가고 그래도 졌어. 그러면 저는 사간도수래. 오이타를 무조건 승으로 봤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시종일관 경기력을 우라와가 이제 좀 리드하는 경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경기를 하는 선수들 입장에서도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역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라가 울산까지 와가지고 계속 끌려가는, 상대한테 끌려가는 경기력으로 보여주고 결국에는 그거를 뒤집지 못하고 이제 홈으로 돌아온다고 치면, 사실은 쏟은 에너지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기운을 다시 갖고 오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름 제가 볼 때는 우라와가 조금 나름 그냥 본인들이 하던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서 편하게 이기고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편하게 했다고 해서 이게 쉬웠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어떤 변수를 가져가지 않고 있는 스타일 그대로 보여주면서 어찌됐든 이기고 왔기 때문에, 오이타와의 경기에서도 사실 맞전적에서도 조금은 앞서고, 제가 볼 때는 오이타가 홈에서 좋은 경기 성적을 보여주고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경기는 제가 볼 때 우라와 레이저가 잡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라와 레이즈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키플레이어를 한 팀씩 뽑아보면, 오이타 같은 경우는 후지모토 노리아키가 이제 7골에 1도움, 그 다음에 이제 아도 오나이오라는 선수가 6골에 1도움을 하고 있고요. 이 두 선수가 사실은 거의 이 팀을 그냥 먹여 살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오나이오 선수를 조금, 아도 오나이오라는 선수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우라와 레이즈는 이 선수를 조금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라와 같은 경우는 고로키 신조, 이번에도 멀티골을 넣었거든요. 울산에서. 고로키 신조, 그 다음에 료타 모라와키가 2골. 그 외에 이제 에메르톤, 마우리시우, 이렇게 한 골씩 넣고 있고, 스키모토도 그렇고. 이 스키모토 선수나, 그 다음에 무토, 그 다음에 고로키 신조, 이 선수들이 공격에서 공격에서 전문으로 이제 공격 담당을 하는데, 최근까지 이제 직전에 홈에서의 경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챔스에서도 그렇고, 이 선수들의 궁합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라와 레이즈에 속해 있는 용병 선수들은 대부분 수비수들이거든요. 에메르톤도 그렇고 마우리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선수들이 수비도 봐주지만 공격할 때는 또 이렇게 중원까지도 올라와서 측면에서 이제 크로스를 올려주거나 하기도 하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우라와 레즈가 이전에는 조금 되게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줄 때 뭐 막 히로시마한테 4대 0으로 지기도 하고 막 이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쇼난 벨마레한테는 또 3대 2로 역전패를 또 당하기도 하고, 이럴 때는 이제 대부분 이 전술을 딱 완전히 이렇게 완벽하게 가져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우라와 레즈가 경기가 거듭될수록 최근 들어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거의 3-4-2 하나 전술을 좀 포메이션을 가져가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3백의 안정화를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할 때는 이제 그 3-4-2 하나 해서 이제 가운데 있는 그 중원의 4명의 선수를 좀 수비 쪽으로 끌어당겼다가, 또 혹은 역습 올라갈 때는 이 양쪽 측면들이 빠르게 또 이제 그 역습으로 이제 같이 올라가 주는 그런 경기력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짧게 이제 서로 이제 패스를 통한 빌드업 뭐 요런 것까지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어느 정도 좀 전체적으로 폼을 좀 찾은 것 같아요, 우라와 레즈는. 예, 그래서 직전까지 이제 지지난주 뭐 그 전주까지는 조금 무기력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마냥 우라와 레즈가 원정이면은 그래도 한번 기대해보는 이런 쪽의 어떤 그 팀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볼 때 조금 이제 좀 탄탄한 그래도 조금 견고한 모습들을 조금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오이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이타도 뭐 나쁜 경기력을 보여주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오이타 같은 경우도 점유율 축구를 하는 편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우라와한테 크게 쉽게 말하면 꿀릴만한 그런 뭐 딱히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렇게는 하고, 또 이제 공격수들이 올라와 줄 때는 굉장히 빠르게 또 이렇게 올라와서 또 시원시원하게 중원에서 때릴 때는 때려주고, 뭐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제 선수들이 다 움직여주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2부 리그에 올라온 팀, 작년에 2부 리그에서 이제 마스모토가 1위로 올라왔고 오이타가 2위로 올라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마스모토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오이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두 팀 또한, 아무튼 J리그는 지금 끝나기까지 모든 팀들이 사실 쉬워 보이는 팀은 별로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최근까지의 경기력이 뭐 두 팀 다 나쁘진 않지만, 우라와 레즈가 저는 조금 더 좀 전체적으로 좀 우세한 경기력을 끌고 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우라와가 지금 이제 막 수비력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아도 오나이유 선수와 후지모토 노리아키 선수만 제대로 우라와 레즈가 막아준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앞선에서 지금 공격수들이 움직여주는 이 자국 공격수들이 폼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원정 경기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이번 그 마지막 J리그 오이타와 그 다음에 우라와 레즈의 승무패 10번 경기였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조금 마지막 경기는 조금 길게 찍었습니다. 새벽이고 또 제가 혼자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정신도 좀 별로 없고요. 네, 그래서 조금 길게 찍었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좀 잘라서 보신다 하더라도 그 전체적으로 한번 좀 흐름은 좀 한번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고, J리그 분명히 어렵긴 합니다. 어려운데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픽 플러스 진짜 많이 헷갈리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그 경기 분석하면서 진짜 헷갈려요. 지금 이번 승무패처럼 이번 회차처럼 좀 헷갈리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지지난주, 이번 회차 같진 않았어요. 정말로. 예, 그래서, 어찌됐든 신중해야 되는 그런 회차는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 똑같은 입장이니까, 본인이 픽이 조금 좀 불안하면, 한 번씩 좀 보세요. 예, 그러니까 제 영상뿐만 아니라 아빠님, 토토즐님 해갖고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이 딱, 삘이 오는, 네. 픽이 아니라 삘이 오는 요런 경기를
딱 건져내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J리그 제가 올킬 뭐 지금 예상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올킬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할 거고요. 좋은 경기의 픽을 좀 가져가시길 바라고 저는 최종 픽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서 다시 한번 또 죄송하고요. 어찌됐든 좋은 성적, 그러니까 좋은 등수에 들 수 있는 그런 회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렵다라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운 게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쉬우면 오히려 놓치기가 쉬워요. 네, 그래서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J리그 꼭 올킬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상 용한토픽의 용한이었고요. K리그 경기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